무너졌다. 지금은 잘 닦여진 도로지만 당시 이곳은 산길로 한국군에겐 천의 유지였다. 휴게 서 있는 데까지 아닙니다. 예, 말고는. 지금은 직선이지만 직선 빗으로 뭐지만 옛날에는 넓지를 않았죠. 좁았죠. 길이. 예, 길이 차가 겨우 하나 정도니까 하나가 올 정도니까 한 5m쯤 됐겠죠. 당시 이곳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한국군 6사단 2연대였다. 북한군 12사단에 밀려 후퇴하던 한국군 6사단은 이곳의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다. 우리 연장님께서 그 당시에 교육 중에 있었어요. 그래 6.25 사변이 나자마자 원대복귀를 하셔갖고 내가 아는 바로는 도저히 적 땡구를 6탄으로 막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희생을 해나가오. 당시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T-34는 85mm 포를 장착하고 있는 최신형의 중전차였다. 전쟁 초기 미군의 경전차를 일거에 부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T-34 전차에 맞설 만한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다. 육사단 2연대는 좁은 길을 따라서 진격해올 T-34 전차와 맞서기 위해 인근 산에 대전차포와 소총을 배치했다. 그리고 11명으로 구성된 6탄 돌격대도 결성했다. 식사관이 주먹밥을 가져왔다 이게. 밥을 먹으려고 하던데 고지에서 소총선 전이 멀어진 거예요. 소총선 전이. 그래 소총으로 싸우다 안 되니까 아들이 땡구를 들어민디 땡구가 어디 있었느냐 했더만 요 휴게소 있는지 그쪽에 초가진 데에다가 뚝 뚫고 들어가서 이장을 했어요. 그래 막 주부발 먹다가 집어 던져불고는 너는 저기 막 배치됐죠. 배치돼갖고는 보니까는 우릉 소리를 기홈 소리를 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 6탄 돌격대들은 꼬불꼬불한 지형을 이용해 길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산허리에 있던 대전차포가 발사됐다. 그리고 6탄 돌격대들도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에 수류탄을 던지고 다시 뛰어내리는 것이 6탄 돌격대의 임무다. 대전차포와 6탄 돌격대의 기습으로 6월 28일 말고기에선 북한군의 전차 진입을 막을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나도 정신없이 뛰어오른 거지. 뛰어올랐지만은 뛰어오르겠다 한 마음으로 뛰어올랐는데 어떻게 뛰어오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뛰어내리는지도 모르고 올라와갖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등짝을 맞았나 머리 맞았나 시다듬어 보니까 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는 이제는 그때서야 정신 차려갖고는 와보니까 새카만이 깔렸지. 전차는 깔렸지. 고기 덩어리는 저런 이제 막국수라고 써놨는데 그 색깔로 남까지 탁탁 걸렸지. 아 진짜 보고는 눈 뜨고 보고는 못했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전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가. 나도 죽으면 저렇게 가루가 되는데 왜 저렇게 죽여야 하냐 말이야. 이런 심정이었어. 당시 6탄 돌격대원 대부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한국군 6사단 2연대의 방어전으로 인해 북한군 12사단 역시 28일까지 홍천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춘천 홍천 지역의 점령을 맡았던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의 계획은 무너졌다. 북한군과 국군 6사단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소양교입니다. 춘천의 소양교, 또 홍천의 말고개에서의 전투는 북한군에게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군의 충격도 컸습니다. 이 춘천, 홍천 지역의 전투가 끝나고 곧바로 북한군과 소련 고문단은 북한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춘천, 홍천 지역 점령의 총책임자였던 이군단장을 비롯해서 2사단장과 12사단장도 일제히 교체합니다. 사실 전쟁 초기에 군 지휘관을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는 북한군이 이 춘천 지역에서의 실패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의 작전 실패로 인해 북한군은 처음에 계획했던 남침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북한군이 춘천을 점령한 건 6월 27일 밤이었다. 당일 점령 계획에서 3일이나 지연된 것이다. 이후 이들이 남하해 양평 쪽의 한강을 넘은 건 7월 1일이었고 수원을 향해 용인을 점령한 건 7월 5일이었다. 2사단이 춘천을 거쳐서 양평 쪽에 강을 도한 시점이 7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인 3사단과 4사단이 도하하는 시점도 7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군단과 작전 협조를, 즉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천과 서울을 점령한 부대가 한강을 건넌 건 7월 1일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계획엔 차질이 생긴다. 북한군 2사단이 수원에 도착한 건 7월 5일이었다. 이때 강 이북에 있던 북한군도 내려오지만 이미 한국군은 이남으로 안정된 후퇴를 하고 있었다. 수원 이북에서 주력 부대를 섬멸하려던 계획이 무너진 것이다. 더욱이 이미 이때 한국군은 전력을 보강했고 미군과의 협력하에 방어 계획을 수립한 뒤였다. 네, 7월 4일 이후부터 미군과 국군은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서부의 경부 축선에서는 미군이 방어를 담당하게 되고 국군은 중동부 지역에 투입되게 되는데 이때 국군은 이미 재정비를 마친 상태에서 전투력이 향상된 상황이죠. 북한군은 1차 작전에서의 여의치 않은 결과로 인해서 일부 부대 1사단을 중부 지역에 투입하는 등 작전 변경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미 방어력이 강화된 국군의 저항에 의해서 공격 기세가 둔화되고 점차 작전이 생각하던 방향과는 다르게 어렵게 되어가죠.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한반도를 점령하려던 북한의 작전은 무너진다. 김일성은 전쟁 실패 원인을 한국군을 섬멸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라며 통탄했다. 크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인민군 2사단과 7사단이